큰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송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전국에서 치러진 6.4 지방선거는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여야는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KBS 이사회가 5일 보도개입 논란에 휩싸인 기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김학래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기도하였다는 소금의 찬 웃음으로 나를 보는 이마 성치는 그리움은 나의 하나. 따뜻한 달빛에 날씬이 되어 슬픈 추억 삼키려 홀로 방황했네. 뱃샘이 단한 번 그대 사랑하리 하지만 연기처럼 제각이 없네. 나의 소원 그대 사랑 단 한 번만 다시 품꽃 피어나게 하여 주하. 하늘이여 내 소원 들어주소서. 이 한 세상 나의 살아가려워. 하늘이여 내 소원 태워주소서. 딱 한 번만 내 사랑 피어나게 하여 주. 나의 소원 그대 사랑 단 한 번만 다시 품꽃 피어나게 하여 주하. 하늘이여 내 소원 들어주소서. 이 한 세상 나의 살아가려워. 하늘이여 내 소원 태워주소서. 딱 한 번만
세월호 전국에서 치러진 6.4 지방선거는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결과를 두고도 세월호 악재 속에서도 여당이 선방했다는 평가와 서울을 비롯해 충청권과 교육감 선거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야권이 선전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갈린 민심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이 구조화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은 막판까지 박빙 지역이 많았다는 것은 답답하고 어둡고 무거운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구축됐던 진영 간 대립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이슈는 실종된 채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었다는 얘기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선방으로 평가한다면 다른 절반의 민심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민심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확보한 평균 지지율은 45.65%로 야당 47.94%에도 밀렸다. 엄밀히 말하면 박 대통령은 절반의 민심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철희 소장은 충청과 강원을 내주고 대구와 부산이 위협받은 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 일부가 해체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다른 절반의 민심을 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대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의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가 크게 작용하긴 했으나 그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소외되거나 등 돌렸던 민심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터져나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이 상호 적대적일 만큼 갈라진 데는 불통이라 비판받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이어진 이번 선거 결과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정 변화의 시금석은 대야 관계와 인적 쇄신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영수회담을 비롯해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누구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인적 쇄신도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차원에서 여야를 뛰어넘어 인재 등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7월 재보선 등에서 점점 더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 소장도 최근 김한길 대표의 회담 제안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면서 또 이번 선거에 선방했다고 인적 쇄신에 소홀하면 나중에 크게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선거 전에서 공동공약 및 정책을 천명했다. 이 중 고교 평준화 확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대입 평준화,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 강화, 친일 독재 교과서 반대 등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점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사고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과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조 당선자는 당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자사고를 걸러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으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학교 교육부 등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공약인 무상급식 확대는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이 지자체장에 당선된 지자체에서도 갈등의 불씨다.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제주는 지자체장은 새누리당이지만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사들의 집회 및 시위, 의견 표현과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한 마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진보 후보들의 공동공약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역시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대학 입시를 내신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단순화하고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 입학 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입 전형 계획은 대학이, 국가 차원의 대입 시험은 교육부가 결정하는 항목이다. 서울 지역 한 대학의 입학조 관계자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대학 입시 부분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실현이 어려운 항목들은 관련 주체들이 상대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지자체장의 경우 살림을 맡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행정을 크게 좌우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교육분야는 해당 교육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180도로 바뀌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월 30일 재보선도 정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4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7월 재보선은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사안이 무상급식 확대가 될지 자사고 폐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화약이 널려있는 상태라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가세할 경우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교육감 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읽고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교육 정책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요구가, 진보 교육감은 학교를 이념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여야는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적게는 12곳, 많게는 18곳에서 실시되는 데다 수도권 지역구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미니 총선이라 부르고 있다. 지역구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미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12곳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을, 경기 수원평, 충북 충주 등 7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마로 공석이 된 곳은 경기 수원청,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등이고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이용섭 전 의원 지역구까지 합치면 3곳이다.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 두 곳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돼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곳도 6곳이어서 재보선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대문을, 충남 서산 태안, 전남 나주 화순, 전남 순천 곡성 등 4곳은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인천 서강화을, 인천 계양을 등 2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석수가 156석에서 149석으로 줄어 일시적으로 과반이 붕괴된 상태다. 하지만 재보선을 통해 다시 과반 의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이 확정된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수도권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이전인 7월 14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며 재보선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5일 7월 30일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다.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우리 비대위가 그때까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심판하기 위해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친 만큼 두 번째 선거인 재보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당내 기반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재보선에 어떤 주자들이 뛰어들 것인지도 관심이다. 이른바 대선 주자급을 포함해 거물들이 채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경기 평택 을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해훈 전 최고위원도 출마 후보자로 오르내린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 지역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송고문은 경기 수원, 정고문은 서울에서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KBS 이사회가 5일 보도개입 논란에 휩싸인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총파업에 돌입한 양대 노조는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기자들이 뉴스 제작을 거부한 지 18일 만에 KBS 사태는 방송 파행의 고비를 넘겼지만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 11명은 이날 오후 4시 정기이사회를 열어 길 사장의 진술을 듣고 해임 제청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 이사회는 길 사장 해임 제청안 사유에서 방송 독립성 침해 대신 직무 수행 능력 상실로 수정해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제청안에는 야당 측 추천 이사 4명 외에 여당 측에서 추천된 이기령, 최양수, 임정규 이사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기령 이사장을 포함해 여당 쪽 이사들이 대거 찬성하면서 방송 파행과 정치적 부담이 커진 여권 내부에서 길 사장 해임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반대 의견을 냈던 여당 측 양성수 이사는 표결 직후 사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을 받아들이면 길환영 사장은 공식 해임된다. 양대 노조는 6일 오전 5시 총파업을 중단하고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길 사장이 사실상 퇴진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길 사장의 후임 사장 선임 절차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KBS 사장을 이사회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제청하는 특별 다수결 제도와 보도 프로그램 담당 주요 국장들의 직선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연숙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갈까. 이리 가리 서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깊은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려면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심리 갈까 백리 갈까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깊은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려면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가리 저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함께 큰 힘이 온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십리 갈까 백리 갈까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번 선거에서도 20, 30대와 5, 60대의 지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40대의 투표가 이번 선거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5일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의 6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 30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5, 60대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가장 접전을 벌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20대의 65.4%, 30대의 71.4%가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4.6%, 28.6%에 그쳤다. 반면 50대의 60.2%와 60대의 77.6%는 남 후보를 지지했다. 김 후보에 대한 이들의 지지율은 각각 39.8%, 22.4%에 그쳤다. 40대의 선택은 김 후보 쪽이었지만 20, 30대보다는 지지의 정도가 다소 약했다. 이런 현상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가 확실한 부산과 대구에서도 나타났다. 야당인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한 대구의 경우 20대, 30대, 40대의 김 후보 지지율은 각각 57.6%, 62.5%, 55.4%로 40대까지는 김 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이상의 김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7%와 15.6%에 그치는 극심한 불균형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49.3%로 선전한 부산의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김부겸, 오거돈 후보가 선전한 이후로 이전의 지역주의 투표가 세대 간 투표 양상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산, 대구의 이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등에선 아직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세대별 투표 양상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야권 성향의 30대가 이제 40대가 됐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보수화됐을 40대를 누가 끌어오르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선거의 접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40대 지지율을 35% 이상 확보한 지역, 부산, 경기, 인천에서만 승리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6사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단순 합산하면 야권이 여당보다 5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집계한 지방선거 개표 결과 총 2,347만 90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에서 야당 지지율은 47.94%로 45.65%의 여당 지지율을 2.2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계산됐다. 표수로는 53만 7천여 표 차이였다. 새정치연합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얻은 표까지 야당 득표의 합친 수치다. 지역별 득표수를 보면 2012년 대선 때 여당 후보 득표율이 야당 후보보다 높았던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5곳이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 지지세로 돌아섰다. 서울, 광주, 전북,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야당이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하면서 결국 최종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 대선 당시 야당 우세 지역이었던 곳에서 이번에 여당 우세로 돌아선 지역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를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적용할 경우엔 이미 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된 12개 선거구에서 여야가 절반씩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존의 새누리당 지역이었던 서울 동작갑,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돼 주목된다. 산술적 가정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집계된 여야의 득표수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 다가오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선 여야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의 희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는 매번 차기 대선 전초전격으로 치러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등 미래연대 출신의 소장그룹의 약진이 돋보였다. 한때 정병국 의원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로 불리며 당내 소장파 쇄신그룹을 대표했던 이들은 이번 당선으로 젊은 보수의 아이콘에서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절대 강자가 여의도에서 사라진 뒤 인물난에 허덕여온 여권으로서는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등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등 486그룹이 약진했던 상황과 흡사하다. 경기 강원 등 접전 지역에 밀려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홍준표 경남지사도 재선에 성공하며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취임 초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이번 재선으로 오히려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독주 체제를 걸어오던 정몽준 전 의원은 큰 타격을 입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14%포인트나 벌어졌고 경남에서도 득표가 저조했다. 예상보다 큰 완패라서 내상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도 박 시장보다 득표가 적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캠프 해단식에서 기대만큼 잘못해서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당분간 정치활동을 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남지사에 낙선한 정진석 전 의원도 정치활동에 쉼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여권에 인물이 없는 충청권 인사인데다 삼선 의원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경력을 볼 때 조만간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변화가 일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의 안철수 공동대표, 문재인 의원 등 지난 대선 때 중심에 섰던 거물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권으로 가는 교도부인 서울시장에 연임한 박 시장은 대권 후보 1순위로 올라섰다. 2011년 첫 당선 때 아름다운 양보로 박 시장을 도왔던 안철수 공동대표보다 무게가 더해졌다는 관측이 많다. 안 지사는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의 적자를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송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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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멋지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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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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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이번 선거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내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악의 결과란 수도권 완패와 부산 함락을 의미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그 문턱까지 갔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0.8%포인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1.4%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여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영향력도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여당은 선거 막판에 박근혜 마케팅을 들고 나왔고 이게 지지층을 불러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당청 관계에서부터 레임덕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결과를 발판으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이후 사실상 멈췄던 국정을 내주부터 본격 재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의 저력과 지혜를 모아서 경제 회복을 비롯한 국정개혁 과제 전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박 대통령에게 과제를 던져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울의 완패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과 스타일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이르면 내주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시험대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석 중인 국가정보원장도 사실상 후임자가 결정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들었는지부터 베일에 가려 있다. 당장 야당 대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일주일이 다 되도록 가타부타 답을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세월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새누리당에도 거센 쇄신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동안 친박 중심으로 짜인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 팽배해 변화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변화의 1차 실험대는 7월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의 임시 지도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가 쇄신 요구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미니 총선이 될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새롭고 힘있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중량감 있는 리더들이 대거 출마한다. 주류 측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10일 당개혁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다. 청와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 의원은 친박계 맏형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 폭넓은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도 조만간 링에 오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렴한 유권자들의 질책을 토대로 당혁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최근 친박 핵심 의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재, 홍문종, 김태원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은 충청권 기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 의원은 원내외 탄탄한 조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강점.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쇄신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상대적 젊음을 앞세워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혁신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도 당혁신을 내걸고 출마를 검토 중이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면서도 비주류와 폭넓게 교류하는 김태흠 의원도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서울은 건졌지만 경기, 인천에서 패배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다른 두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위기감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선거 바로 직전 주말까지 광주에 화력을 집중한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략공천을 강행한 광주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 광주의 민심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다며 그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력을 광주에 집중해 경기, 인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못한 게 패인이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가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으로 치러진 광주시장 선거에 다걸기하면서 정작 초접전 지역인 경기, 인천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것이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광주 무소속 연대바람이 전남 전북을 강타해 36개 기초단체장 중 15곳을 무소속에 헌납했다며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쉽다며 인천은 당력을 집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문병호 대표 비서실장은 라디오에서 광주에서 지면 진퇴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안 대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광주 때문에 다른 지역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당장은 안 대표를 향해 직접적인 책임론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신 안 대표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쇄신 공천을 선보이고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월 재보선에서마저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잠시 뒷방으로 물러나 있는 친노, 486 등 옛 당권파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정연이 부릅니다.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내 마음 뺏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용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 기온이 크게 올라서 어제에 비해 3, 4도가량 더 높은 수은주 눈금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제주도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상도는 낮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해안가 쪽으로 경상도는 동풍 때문에 오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1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크게 올라 서울, 수원, 춘천 30도까지 예상되고요. 세종시나 대전, 전주 29도, 대구 27, 광주 28도, 제주, 부산 24도, 반면 동해안은 선선함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속초, 강릉의 낮 최고 기온 21, 2도에 그치겠습니다. 먼지 농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 보통이고요. 그 밖의 권역은 이보다 더 괜찮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 광주가 28도, 일요일은 서울, 대구 27, 8도 선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지난번 더위만큼 심하진 않지만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약간 더운 날씨 속에 외출하실 때 좀 더위를 느끼실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산발적으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답게 평소 다른 금요일보다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로 열차 이용객이 부쩍 많아졌고요. 이런 만큼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가 무척 힘겨운 가운데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동해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열차에 반환되는 자리나 입석 승차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열차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도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5시 이후에 배차된 일부 KTX 열차와 ITX 새마을 열차의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 역시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3시 이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로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시간 현재 중앙선은 대부분의 열차의 좌석이 매진됐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 역시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즘 서울역에서 도라산역 간에는 매주 월요일과 주중에 보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2회 왕복으로 운행하는 DMZ 트레인 평화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3번 정일입니다. 고향무정. 잡초
소리 뭐든지 오일세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 회장 쪽의 처가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유 회장 부인 권윤자 씨가 대표로 있는 방문 판매업체 달구벌의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달구벌은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 회사로 전양자 씨가 운영하는 방문 업체인 다판다의 대구지사와 주소지가 같다. 검찰은 권윤자 씨의 사업체 역시 유 회장 부자에게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전날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 유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를 이틀째 조사했다. 권 대표와 유 회장 차남 혁기 씨가 대표를 맡았던 주식회사 흰달의 이모 이사도 같은 날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권 대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 설립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이다. 건설업체인 트라이곤 코리아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로부터 265억 원을 빌리거나 보증을 섰다. 또 흰달과 함께 사실상 유 회장 측에 자금을 몰아주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권 대표 남매가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 유 회장 부자의 회사 쪽으로 돈을 몰아줬다면 이들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 일가의 재산 축적 통로로 의심되는 영농조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유 회장의 측근이자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모 홍미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21일 288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발견된 지 보름 만에 289번째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수습되자 시신 유실 가능성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39분경 세월호 실종자인 조충환 씨의 시신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무인도인 매물도 북동쪽 1.8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7km 떨어진 곳이다. 조 씨의 시신은 매물도 인근에서 작업하던 어민 이모 씨가 발견했다. 신안군 도초면의 작은 섬 화도에 사는 이 씨는 이날 오전 어선 유성호를 몰고 흑산면 매물도로 조업을 나가 우럭 장어를 잡기 위한 그물을 설치하다가 유성호의 2-3m 옆으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대책본부는 오후 2시경 진도 팽목항에서 1차로 지문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세월호 실종자는 15명으로 줄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장태희의 청춘창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빛난 세월에 떠있더니 이제 폰이 흘러가구나. 떠난 님을 잊는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세월아 너만 혼자 가거라.
푸른만 빛난 청춘에 떠있더니 이제 폰이 흘러가구나. 떠난 님을 잊는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세워라 너만 혼자 가고.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불러일으킨 아랍의 봄이 3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는 장기 집권 또는 군부의 벽을 넘지 못해 민주화가 뒷걸음질하고 있고 리비아는 테러와 폭력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자라드라함 시리아 국회의장은 4일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88.7%의 득표율을 기록해 3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라사드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리아 국민이 죽음과 테러리즘, 편협적인 문화에 맞서 삶과 희망, 도전의 문화에 대한 믿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반군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헌법재판소는 투표율이 73.42%에 달했다고 발표했지만 반군 점령진은 투표에서 제외돼 실제 투표율은 40%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군 대변인은 대가가 무엇이 됐든 혁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쪽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제인권단체는 시리아에서 2011년부터 이어진 내전으로 16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유엔은 내전으로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 인접국을 떠도는 난민만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비아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11년 10월 사살된 후 민주화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멀어지고 있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장단체들 간 유혈 충돌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4일 현지 언론 아라비아는 비이슬람계 국민군을 이끄는 퇴역장성 칼리파 하프타르가 암살 위협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리비아 동부 벵가지의 국민군 기지에 이슬람 무장대원이 차량 자폭 테러 공격을 가해 국민군 4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국민군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무장단체 안사르알 샤리아의 기지에 보복 공습을 했다. 한편 튀니지에선 민주화가 소폭 진전돼 주목받고 있다. 튀니지는 국민들의 시위 끝에 2011년 1월 장기 집권하던 진엘라비딘 벤 알리 대통령은 국외로 도주했다. 이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간 세력 갈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던 튀니지는 지난해 9월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과도정부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 금지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5년 가까이 붙잡혔다가 풀려난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의 탈영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고향 마을이 당초 계획했던 환영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다호주 소도시 헤일리 당국은 4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28일 예정했던 버그달 환영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을 통해 행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주에만 약 100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며 환영 행사의 버그달 지지 측과 반대 측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안전 문제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헤일리 씨는 2009년 아프간 팍티카 지역에서 버그달 병장이 실종된 이래 수년째 볼을 돌려보내주세요 행사를 열어왔으며 지난달 31일 버그달 병장의 석방이 알려지자 환영 행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버그달이 경계 근무 중에 초소를 이탈했으며 그를 찾느라 미군 여럿이 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영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헤일리 상공회의소 제인 드루셀 회장은 버그달 병장이 배신자라며 환영 행사를 주최하는 헤일리를 비난하는 항의 편지와 전화를 받았다며 즐거움이 한순간에 기쁘지 않은 일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버그달이 석방되자 2012년 아프간에서 납치된 미국인 아내와 캐나다인 남편의 가족이 지난해 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에 이들의 송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여성 케이틀란 콜먼과 남편인 조슈아 보일은 2012년 카불 인근의 산악지대를 여행하다가 납치됐다. 콜먼은 납치 당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동북부 마을 여러 곳을 습격해 주민 최소 200명을 살해했다고 AP통신 등이 5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목격자들은 군복 차림의 무장 괴한들이 3일 차량과 오토바이를 탄 채 동북부 보르노주 과자 지방자치 지역의 고셰, 아타가라, 아가팔라와 아간자라 마을을 습격해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집들을 불태웠다고 전했다. 아타가라 마을의 한 주민은 보코하람이 지난달 25일 마을을 덮쳤다가 7명의 사망자를 낸 채 주민들에게 쫓겨났다며 이번에 복수를 하러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 하원의원 피터 비에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학살을 피해 인근 카메룬으로 달아났다며 시신을 수습하면서 희생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학생 집단 납치로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보코하람은 최근 동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동부에 선포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나 보코하람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익명의 한 보안 소식통은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보르노 주도 마이두구리에는 괴한들의 침입 소식이 하루 뒤 알려졌다고 말했다. 정부군은 4일 보코하람 소재지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RC와 항공우주국 나사는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는 일이 향후 우주 개발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마침내 2030년대에는 화성에 인간이 발을 디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금성에 이어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지름은 6,788km로 지구 지름의 0.53배다.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140도에서 20도이고 기압은 지구의 200분의 1 정도다. 지구에 비하면 매우 척박하지만 태양계에서는 기압이나 온도 등을 감안하면 인류가 버티기에는 그나마 가장 나은 별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화성은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의 단골 소재였고 지구가 멸망할 위험에 처할 경우 화성이 그 대체지가 될 것이란 꿈도 있어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28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 의회의 요구로 지난 1년 6개월간 작성됐다. 가장 적절한 우주 개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우주 개발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 우주 개발에 찬성을 하더라도 새로운 행성보다는 달에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자는 주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달에는 이미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이 왜 또 보내느냐고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NRC는 보고서를 통해 화성 탐사가 새로운 목표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로운 행성 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로 인한 경제 발전 효과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달 탐사에 이어 인류의 근원적인 미지 공간에 대한 탐험의 열망을 새롭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화성 탐사에 앞서 중단기적으로는 달 표면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그곳에서 탐사 기지를 건설해 우주인들이 적응하며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화성 적응을 위한 사전 훈련 및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 축적 차원에서다. 달은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3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은 현재 기술로는 왕복에 520일이 걸려 충분한 기술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야 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안성이 부릅니다. 오래오래.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함께 갈 사람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합시다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함께 갈 사람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합시다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다음은 사설입니다. 안도하는 여,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안 들리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 가운데 인천과 경기 2곳에서 이겼다.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자는 2010년 지방선거 때 82명에서 117명으로 늘었다. 이런 탓인지 5일 새누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심의 핵인 서울의 시장 선거에서 13%포인트 큰 차이로 완패했다. 서울구청장 25곳 가운데 20곳을 야당에 내줬다. 새누리당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1.31%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대구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 시장 후보에게 역대 야당 사상 가장 높은 40.3%를 줬다.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 시도지사 선거 17곳 가운데 13곳의 여당 후보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득표율보다 떨어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모두 이겼던 대전과 세종시, 충남북, 강원도 등 이른바 중원벨트를 야당에 내줬다. 세월호 사고에다 후보의 개인차, 소지역주의 등 변수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경고음을 울렸다고 보는 게 맞다. 새누리당은 6년 넘게 거대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연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세력다운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껏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정부 뒤를 따라다니기에 급급했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에만 기댔다.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이 완전히 내치지 않은 건 야당 역시 미덥지 않아서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도 정부 변호인 역할만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 국가안전 마스터플랜, 공직 쇄신 방안 등 세월호 수습 입법도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고 총리 장관 인선에도 적극 민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 쇄신에 어떤 제한이나 금기도 두지 말아야 하고 당청 관계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730 국회의원 재보선, 길게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화를 피하는 길이다. 이상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의 벽 넘어설 가능성 보여줬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6.4 지방선거 민심이 만들어낸 구도가 절묘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어느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은 채 경고와 함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빈틈없는 균형 감각에 감사하고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했고,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여야 모두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한 자성과 다짐이 빈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또 하나의 고무적인 일은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시장에 도전한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40.33%를 얻으며 선전한 게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2012년 4월 총선 때는 대구 수성구에서 40.4%를 득표했다. 지역주의 벽에 좌절하지 않는 그의 이딴 도전에 대구의 시민들이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구 못지않은 새누리당 아성인 부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자를 1.31%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었다. 야당의 강구한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 지역주의 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7개 지역서 무소속 당선자를 냈다. 야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속설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가 20.45% 얻은 것도 과거 이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이 아직 배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이번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런 추세에 가속도가 붙도록 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미옥의 내 사랑 당신.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이 최근 한국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엔 분홍색 치마에 여성 무늬가 새겨진 우리의 여성 우선 주차장이 신기한 모양이다. 여성 우선 주차장이란 너비 2.5m, 길이 5.1m로 기존 주차 구획 2.3m, 5m보다 넓게 설계된 주차 공간을 뜻한다. 서울시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3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이 확대된 것을 가장 신기한 점으로 꼽았다. 이 신문은 다른 나라에서 건물 입구나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여성 주차 공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처럼 주차 공간 자체를 크게 해준 건 보기 드문 사례라고 했다. 꼭 여성만 주차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성차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한국 여성이 운전에 서투르다는 고정관념만 더 심어주는 것 아니냐고 했고 미국 ABC 방송도 여성 주차 공간이 더 넓다는 것 자체가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성용 주차장을 도입해 세계를 놀라게 한 곳도 있다. 독일 트리베르크시는 2012년 남성용 주차장을 공개했다. 주차 공간 중엔 세모 형태로 설계된 곳도 있고 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차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방 주차가 익숙한 서양인에게 어려운 후방 주차 공간도 있다. 시는 주차 공간 바닥엔 남성을 뜻하는 표시를 새겨 남성 전용임을 강조했다. 이 주차 공간 역시 처음에는 성차별 논란이 거셌다고 한다. 독일의 비평가 플로리안 월렛은 진짜 사내들만 사용하라는 의미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논란은 시 당국이 인구 5,000명의 소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잠잠해졌다. 갈루스 슈트로벨 트리베르크 시장은 여성인 내 비서가 5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 주차에 실패했다면서 남성 전용 표시는 붙였지만 여성 운전자들의 도전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 군부는 민심을 잡고 쿠데타 반대 여론을 진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의 승전기념탑, 친탁신 반탁신 시위와 반군부 시위의 거점이던 이곳에 행복이란 단어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근처 무대에서는 젊은 남성 군인들이 헬멧과 식판을 두들기며 난타 공연을 벌였다. 군복과 닮은 얼룩무늬 의상을 입은 여성 무용수들도 등장했다. 행인들은 무료 음식과 음료를 받았고 한쪽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시위대를 진압하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벌인 문화행사 국민에게 행복 돌려주기 풍경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첫 정책으로 농민들이 받지 못한 쌀 수매대금을 지급했다. 잉낙친나와 전 총리의 정부가 재정적자로 주지 못한 대금을 줘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 문화행사에 사용된 행복이란 단어는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요 차노차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한 쿠데타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됐다는 말에서 따왔다. 군부는 매주 군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방영하고 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군인들의 사진을 찍던 시민 파리다리는 군부가 없었으면 싸움도 사망도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며 군부 덕에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공연과 선전 활동이 뒤섞인 기괴한 행사였다고 평했다. 한국 신군부가 쿠데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1981년에 한 국풍 8.1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방콕 시민들의 쿠데타 비판 움직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지고 있다.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독재 국가에 대한 반대를 뜻하는 새손가락 인사가 유행이다. 태국 군부를 독재자 빅브러더에 빗대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는 사람들도 있다.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여 이 같은 행동을 벌인다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쿠데타 규탄 전단을 배포하던 시민을 체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혜은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독백.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한의 폭탄 테러로 비명해간 17분을 기리는 아웅산 순국 사절 추모비 제막식이 제59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 역사의 현장에서 엄수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테러 장소에서 100m 떨어진 258제곱미터 부지에 추모비는 세워진다. 추모비 사이로 테러 현장이 바라보이는 지척의 거리다. 가로 9m, 높이 1.5m, 두께 1m 크기의 추모비에는 순국사절 17분의 당시 직책과 이름이 각인됐다. 정부는 당초 아웅산 테러 사건 30주년인 지난해 10월 9일 제막식을 거행하려는 목표를 잡았으나 미얀마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정부 당국자는 미얀마 정부는 국빈 방문 국가의 수행원들이 참사를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다만 아웅산 묘지가 미얀마의 성지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이범석 당시 외무장관의 미망인 이정숙 여사,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남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등 유족 23명과 수행원이었던 이기백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송영식 전 외무부 차관보,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서정인 외교부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 권철현 추모비 건립위원장, 현지 한인회 관계자 등 모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범석 장관의 사이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추모비는 2012년 5월 아웅산 테러 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미얀마를 처음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테인셰인 미얀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추모비 건립 논의가 본격화돼 건립제기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남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초계기 등 주요 해군 전력이 참가한 연합해상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한국 해군 함정에 조준 포격 도발을 한 이후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존 맥케인함과 웨인 메이어함 등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이 참가하고 있다. 두 함정은 미 태평양 7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 전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웨인 메이어함은 2009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함이다.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한국에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존 맥케인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집중 감시해왔다. 한편 한국 육군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인 WMD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육군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육군기지 포트 어윈에 있는 국립훈련센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훈련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 WMD에 대한 정찰, 탐지, 제거 훈련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 지속적인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탄조균과 같은 생화학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발행 5주년을 맞는 5만 원권이 화폐 거래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시중에 풀린 화폐 가운데 5만 원권 비중은 67%에 달하며 1만 원권과 자기압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은 4월 현재 43조 8,510억 원으로 장수로는 8억 7,702만 장이다. 1인당 약 18장씩 보급되어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5만원권 도입 5주년을 맞아 대학 교수, 연구원, 은행 프라이빗 뱅커 등 경제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7%가 5만원권이 한국 경제 사회적 효용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답했다.
5만원권 도입 이후 화폐 자기압수표 발행 비용 절감액을 매일경제가 추산한 결과 2009년 이후 작년까지 5년간 절감된 비용은 3,826억 원으로 분석됐다. 화폐 제조 비용 2,701억 원을 절감한 데다 2008년 7억 3,100만 장에 달했던 자기압수표 결제량이 지난해 2억 3,300만 장으로 꾸준히 줄어 자기압수표 발행 관리 비용을 5년간 1,125억 원 절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5만원권 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설문 응답자 중 63.2%는 뇌물 등 음성적 자금 거래 조장을 부작용으로 꼽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유발 등 답변이 이어졌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를 제외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쟁점이 된 법조항은 공무원 연금법 3조와 30조다. 3조는 유족의 범위를 전 현직 공무원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으로 했다. 30조는 유족이 없을 경우 일정 금액을 다른 직계존비속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은 유족 일시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3조와 관련 공무원 연금 지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제외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0조에 대해선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에게는 보다 적은 유족 일시금이 지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모 씨는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숨진 뒤 자신과 동생이 각각 29, 26세라는 이유로 유족 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모 씨 등도 공무원이던 누나가 숨진 뒤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진의 연분홍 전해드리면서 6월 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대선,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연분홍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